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저의 테슬라 경험담과 어제 이어서 리뷰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좀 제목이 자극적이라는 평도 있었는데요. 저는 비판적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큼 당연히 비판적 의견도 엄청 수용합니다. 가끔 멘탈이 나가지만 당연히 이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어떤 댓글이든지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거는 어제 제가 저답지 않게 갑자기 좀 그렇게 자극적인 걸 했었다고? 그렇진 않은데 그 정도로 결론은 여기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나름.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 리비안이 어떤 불을 질러놨었는지가 그게 체감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채널은 또 한편으로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도 접하실 수는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메이저 언론사도 100% 완벽한 정보는 없습니다. 요즘 특히나 테슬라 때문에 광고를 잘 지불하지 않는 신흥 기업들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지형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자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방 찾으면 나오는데 틀렸다? 금방 찾아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는 요즘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거를 실감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좀 더 미국에서 체감해서 맞는 쪽으로. 여기 그만큼 불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기 도끼질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레딧이나 커뮤니티에 슬슬 얘기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돌았었고요.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제 그 댓글들도 그 포인트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테슬라도 계속 가격을 올려왔고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이 벌지의 타이틀을 갖고 온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벌지가 이건 진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Broken Trust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깬 거죠. 아니 올려도 된다니까요. 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내연기관들도 그렇고 그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저는 올리는 거에 비판한 게 아니라 기존 예약자들한테 도끼질을 한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약속을 깬 거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사과를 하고 가격을 심지어 돌려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오른 가격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확인한 걸로는. 근데 기존의 예약자들은 원래대로 가격이 돌아갔고 심지어 취소하신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신 분들조차도 과거에 레저베이션이 있으면은 옛날 가격으로 다시 레저베이션이 가능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기존 예약자들은 우대를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리비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팬을 자처하신 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도른 짓이죠. 돌았던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뜨거웠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심지어 다른 그런 레딧이나 커뮤니티 가면은 분노가 그래서 전 나름 순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확실하다 싶고 이렇게 미국에서 활활 타오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결국은 예약자가 정말로 엄청나게 취소가 속출했던 것 같고, 정말 서베이에서 그냥 카더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공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는 읽어버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확실히 정말 절반 가까이가 이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과와 기존 예약자들과 기존 예약자였던 분들까지도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많은 애를 쓰는데 참 리비안이 확실한 건 역사를 한번 썼다. 저도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걱정이 됐는데 이번 리비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우려를 좀 덜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항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안이 테슬라밖에 없다라든지 테슬라가 그만한 또 상품성을 주게 하면 또 리비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확실히 이번에 이런 전기차 커뮤니티에 한 획을 그어준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돌려놨다. 그렇지만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오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약자들에 대한 그건 일종의 어느 계약인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도 법적인 문제가 고소도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다 그런 거 계산하고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호되게 당한 뒤로 바로 하루 만에 사과와 기존 예약자들한테는 돌려놨다는 점 정말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한번 스크래치가 간 거를 역시나 복구하려면은 양산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나마 조금은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신임이 금이 간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빨리 양산을 해서 이걸 만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미뤄질지언정 지금까지 기존 예약자들한테 그런 짓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제 정보가 사라졌지만 그래서 저도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리비안 사태가 좀 테슬라한테 영향을 줬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되게 혼나고 원상복귀 시켰다. 그리고 좋은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UAW의 어떤 이제 노조에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스탠스가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프레먼트 공장에 이제 UAW를 초청해서 이제 유니언을 결성할 건지 노조를 결성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이게 투표 표결을 뭐 막거나 반대하거나 뭐 방해할 생각은 1도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UAW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동네는 능력 있는 자들은 돈을 많이 받고 인재들은 돈을 많이 받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죠. 굳이 뭐 이제 노조가 오히려 별로 그것보다는 스탁 옵션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식의 트윗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론 머스크의 노조의 반대적인 이미지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내에 프레먼트 공장 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조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다른 옵션이 생겼죠. 텍사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텍사스라는 카드가 그리고 텍사스가 지금 잘 도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프레먼트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여유로운 스탠스가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공장은 많아야겠네요. 그게 전 배경에 좀 더 깔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 경험을 쉐어하면서 이 지금 슈퍼차저를 오픈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와 좀 문제점들, 하지만 크게 보면 테슬라한테 엄청난 호재인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실패했었지 않습니까? 제 모델 S를 가져갔을 때요. 근데 제가 모델 Y를 거기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모델 Y가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차를 가져간 거였는데요. 제가 오늘 중요한 또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 그리고 이거는 이 기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명은. 그래서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모델 S로 이거 실패했었지 않습니까? 모델 Y는, 되네요. 그리고, 속도도 50이 좀 안 되게 올라가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꽤 나옵니다. 이야,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모델 Y랑 2020년 모델 Y랑 2022년 모델 S의 통신 규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충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슈퍼차저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때는 차 데모를 좀 고려를 했던 것 같고 모델 S 신형은 지금 리프레시된 플레드죠.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게요. 이걸 슈퍼차저로 인식을 하네요. 속도는 저기 써있는 거 50kW인데 현재 3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니죠. 레벨2보다는 월등히 빠른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2020년 모델 Y까지는 차데모 충전을 고려했었는데 신형은 버렸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된다. 모델 S는 충전이 안 되는데 어쩐지 저번에 가져왔을 때 모델 Y가 충전되는 거 보고 여기 위치도 전혀 여기가 아닌데 이거 되게 웃기네요. 되게 하여튼 신기하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안 데워져서 50까지 못 올라갔었던 거네요. 지금 50 가까이 47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전기차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800볼트니 단순 물리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지금 물리법칙을 위배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걸로 제가 과거에 엄청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터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배터리가 즉각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고속 충전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실험의 좀 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제 모델 Y는 충전이 됐습니다. 기계 문제가 아니라 저 충전해주는 이 어댑터 문제가 좀 더 심각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차량 간 이 소통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냥 이 프리 컨디션이 안 되니까 초기 충전 속도가 3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과거에 살짝 비판을 받았었는데, 프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히터를 키면은 차에 그게 프리 컨디셔닝이 되죠. 이게 도움은 되는데, 배터리 충전 속도를 올리기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찌르고 가면은, 내비게이션 상에 클릭을 하고 가면은 이게 프리컨디셔닝이 돼서 속도가 팍 뛰는데, 그냥 히팅이라든지 그냥 가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이 프리컨디셔닝에서 속도를 올리는데 결국은 나중에 50 가까이 올라갔고요. 여기 기계에서 제공되는 속도만큼 충분히 도달을 했고, 그러니까 얼만큼 이 배터리와 이 충전하는 거 커넥션상의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진짜 핵심이다. 그래서 더 확대 생각을 해보면,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오픈했을 시에 다른 회사 차로는 이런 제가 느끼는 그 환상적인 경험을 못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온리 이 테슬라 차량들과의 소통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일반 충전보단 빠르니까 오픈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결국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오픈이 되고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의 수혜를 받으면서 더 급속도로 확장해 가면서 다른 회사 차들도 흡수하지만 결국 테슬라 차량만큼의 어떤 환상적인 경험, 진짜 그 초반 깎아먹는 시간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우리가 워낙 기름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생태계로 빨려 들어가는, 결국 차를 구매하게 되는 데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 및 자기 생태계로 불러들이는 효과에다가 충전기는 정부 돈으로 짓고, 와, 이건 진짜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번 충전제가 비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는 Electrify America가 무지무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량 간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각기 지금 모든 전기차들이 통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독자 규격이죠. 테슬라는 자기가 충전소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다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회사들은 아직 이런 표준화된 모듈화된 규격조차 없고, 그거 따라가려면 한참인데다가 충전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충전 회사들은 아무리 뭐 350kW 이 난리를 펴도 지금 현재 테슬라와 같은 부드러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간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걸 Electrify America더러 다 제공하라 그러면은 어렵죠. 그나마 뒤 서포트를 해주는 폭스바겐 정도는 부드럽게, 왜냐면 폭스바겐이 Electrify America를 많이 투자했으니까 자기만의 커뮤니케이션. 근데 아직 폭스바겐도 통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많은 자동차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이건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무서운 거고, 이게 퍼졌을 시에도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얘기 소식으로는, 업데이트로는, 파나소닉이 결국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바다의 기가팩토리에서 셀을 엄청 생산하는데 결국 그 다음 공장까지 파나소닉은 정말 운명 공동체고요. 테슬라 꽉 붙잡고 가야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다가 아마 공장 4680을 지을 것으로 보고요. 정말 테슬라가 거의 뭐 이 배터리의 탑티어 회사들의 그 배터리는 싹 다 빨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또 이렇게 보면요. 요거는 좀, 저는 요 부분은 살짝 반만 동의한다. 일론 머스크 의견에 전폭적으로 요거는 동의를 못했어서, 고전에 요 스타링크,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Non-Russian Communication System에서 유일한 게 스타링크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를 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모플라지 이게 덮는 건가요? 이제 숨기는 거에 있어서 스프레이 페인트도 아주 얇게 뿌리는 거는 이 위성 안테나에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메탈 파리클, 그러니까 금속 재질이 있으면 영향이 있겠죠. 그만큼 스타링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한 1년 전에 모델 S를 600마일로 이미 만들 수 있었답니다. 루시드를 의식하는 건가요? 루시드가 지금 500마일인데 충전 속도는 빠르지만 앞서 말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선 얘기를 했는데 600마일은 이제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무게가 늘고 그러면은 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핸들링, 에피션시 여러모로 엑셀레이션도 그러니까 무게가 늘면은 차가 전혀 안 좋죠. 자동차의 역사는 경량화의 역사와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400마일이 충분하다. 현재 400마일 플러스면은 진짜 딱이다. 제일 스윗 스팟이다. 라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오늘 했습니다. 트윗에. 근데 저는 반만 동의합니다. 확실히 모델 Y, 모델 3 대비 제가 모델 S를 이제 샀지 않습니까? 400마일 좀 넘죠? 600km 훨씬 넘습니다. 와, 이거 신세계입니다. 진짜 너무 편하고요. 이것만으로도 얘는 돈값 한다.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한 100몇 마일 들었는데 와, 왜냐면 우리가 100%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오래 쓰려면 90%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진짜 크게 옵니다. 충전 속도는 속도거니와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 배터리 사이즈가 충전 속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살 것 같고 진짜 편한데 사람이 간사해서 600은 확실히 필요가 없는데 슈퍼차저가 그럼 더 깔리던가 충전 시설이 더 좋아지던가 해야지 500까지는 저는 루시드의 500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러니까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까지 고려를 하면 500이면 잊고 살아도 된다. 거기가 딱이다. 라는데 그래서 좀 100마일 정도 더. 그치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현재 배터리 기술들이 제가 그래서 테슬라의 여러 논문들을 과거에는 보여줬는데 요즘은 저의 FSD 베타 실 사용기를 많이 공유하고 있죠. 논문이 잘 안 되는 게 양산과 거리가 멀고 이제는 테슬라의 어떤 기술들이 그러니까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양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너지 덴시티가 거꾸로 이 트윗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에너지 덴시티를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올리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면 무게를 안 올리고도 에너지를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600마일이 가능한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게 무지무지 어렵다. 팩 레벨이든 셀 레벨이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쿨링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로 숨은 뜻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